사고를 낸 차량. 어떤 누님이 내리시는데, 아니, 형님인가요? 괴력을 뽐낸 그를 포위하는 경찰들. 그런데 파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의 정체는 로봇인 건데요. 팔에서 장전되는 작은 미사일, 그대로 발사됩니다. 하지만 불발되고 말았고, 사실 영화 촬영장 효과팀의 실수였죠. 거기에 로봇이 오작동까지 일으키는데 구경 중이던 한 아저씨가 해결합니다. 그는 전설적인 특수효과 장인 롤리 타일러였죠. 장난감 사업가로 전업한 그는 최근 개발한 모션 센서 삐에로를 활용해 여친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친의 아들과 그녀의 이혼한 남편. 어찌 보면 복잡한 관계인데요. 전 남편의 직업은 형사였습니다. 반장에게 한 사건을 배당받는 상황. 변태 사이코 킬러였죠. 오늘도 손재주를 뽐내는 롤리. 분위기가 끈적해지는데 산통을 깨며 전 남편이 등장하고 롤리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변태 살인마 사건을 위한 특수장치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5년 전 범죄에 연루된 이후 이런 일은 질색이었죠. 일단 거절했지만 여친의 아들 눈치도 보였고 은근슬쩍 설계를 들어가는 롤리.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시작합니다. 이 장치의 핵심은 타겟이 된 여성의 환영을 범인에게 보여주고 현장에 끌어들이는 거였죠. 끌어들인 범인을 여친의 남편이 제압한다는 계획. 롤리는 근처에서 상황을 컨트롤하기로 했습니다. 대기 타던 그때 옆 건물 범인의 등장.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집은 창가에서 보였고 샤워를 시작하는 상황이죠. 바로 지금부터 녹화된 영상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여자. 부자연스러운 수증기를 조절하는데 실수해버린 마이크. 아무튼 범인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잠입해 짙은 연기 속으로 발을 들이는 남자. 그런데 뒤에서 습격을 당한 마이크.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건데요. 사살당한 용의자와 롤리가 마주친 어떤 남자. 그가 진범 같았죠. 현장은 이미 수습 중이었는데 모두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여친의 전 남편. 그나마 현장이 녹화된 건 다행이었죠. 급한 대로 확인하며 예전 지인에게 연락을 하는 롤리. 결국 비보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집에 물건을 챙기러 간 가족들. 어째선지 피해자인 그의 집이 수색 중이었는데요. 디스켓 등을 대충 챙겨 나올 수밖에 없었죠. 반장도 심심한 위로를 보냈는데 현장에 남겨진 카메라가 의심을 사게 됐고 마이크의 행적도 궁금해합니다. 일단 여친과 아들을 피신시키는 롤리. 나름대로 수사에 들어갔죠. 최첨단 미세한 기술로 화면을 확대해봅니다. 확실히 계단의 그놈이었죠. 그런데 수상한 행동을 했던 반장. 그건 사살된 용의자의 칼에 마이크의 피를 묻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직접 등장한 킬러. 방금 본 테이프를 요구하는데요. 틈을 노려 작동시키는 로봇. 원격 폭행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무리 공격. 드디어 해치웠다며 방심한 그때 물고문을 당하게 됐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항물 좀 갈아 놓을 걸. 마침 아까 떨어진 권총 덕에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격해온 킬러. 위기의 순간 그를 구한 건 전직 형사 리오였죠. 그는 은퇴한 뒤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고 슬슬 정황을 얘기해 보는데요. 열쇠는 반장의 태도, 마이크가 다뤘던 사건이 문제였죠. 정보과의 그녀 벨레지를 찾아갔고 잘 구슬러 예전 사건을 뒤져봅니다. 그 시각 경찰서에 잠입해 반장의 전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롤리. 이제 퍼즐 조각들이 슬슬 만들어집니다. 법정에 출두한 남자와 변호사. 그녀 역시 아는 사람이었죠. 작은 사무실의 변호사였고 좀 전에 증언하던 남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깊은 신앙을 가졌다는데 한 노인을 돌보고 있었죠.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 사건. 바로 고귀한 바티칸의 코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담았다는 순금 동전 10개. 그걸 훔친 도둑이 바로 감옥 병상에 있던 노인이었죠. 그때 번뜩인 게 있었으니 꼬마가 챙겨왔던 디스켓들. 게임들과 섞여있던 것 중에 사건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폰으로 보내면 되지만 모뎀으로 받아야 했던 그때 정보과의 그녀를 꼬셔 일을 진행시켰죠. A 드라이브에 베커란 파일을 전송합니다. 그런데 또 추적해온 킬러. 다행히 대부분은 전달됐군요. 마침 도착한 롤리가 킬러와 대적합니다. 숨은 장소는 마트, 많은 소품들이 널려있는 곳이죠. 스프레이와 오핀을 이용해 통조림 폭탄을, 물론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결국 폭발. 그렇게 무기 없이도 악당을 제압한 롤리. 그에게 정보를 얻어냅니다. 코인 도둑을 간호하던 건 반장이 보낸 끈아풀이었고 돌봐주는 척하며 숨겨놨던 코인의 위치를 알아내려는 거였습니다. 한편 문서를 받은 리오와 벨레즈. 구매자를 유추해낸 그때 총격에 당하고만 정보과의 그녀. 그 시각 끈아풀 닐리는 최후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롤리와 리오도 반격을 준비하는데 조력자는 변호사 리즈였죠. 그리고 누가 봐도 수상하게 악당을 미행하는 롤리. 커다란 성당, 고해성사하는 성스러운 공간에 고이 숨겨져 있던 고귀한 코인들. 드디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한 저택으로 모이는 사람들. 롤리의 작전은 소시지를 소시지였고 경비견들을 사로잡아둡니다. 도착한 코인 구매자들과 경비를 하나둘씩 소품 트릭으로 처치해 나가는 롤리. 리오 쪽은 변호사와 병력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총도 챙겨줬죠. 내 이름은 롤리. 특수효과 장인이죠. 그때 대놓고 등장한 리오. 지원을 부르는데 등장한 건 배신 때린 변호사였죠. 마지막 경비까지 제압하는데 악당이 누구인지 헷갈리는 상황. 아무튼 $10,000가 준비됐고 갈등을 빚는 나쁜 놈들.
거래가 마무리되려는 그때 리오의 이간질이 시작됐죠. Don't listen to him. The money's yours. Before we break up the party her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Who's the buyer? 그런데 They're being 놀랍게도 구매자는 마피아였고 What are you telling me the Vatican? 그냥 바티칸에 돌려주려는 거였습니다. never conduct a way of righting a wrong. Wait a minute. Was I right the first time? Are you going to be 뒤이어 변호사를 압박하는 리오. forever? Come on, give me the gun. 그러다 결국 당해버렸죠. 그리고 이어진 폭발. 화염에 당한 조직원과 함께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악당은 악당, 배신은 일상이었죠. 그때 되살아난 시체 2명. 총격은 역시 계획된 소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나락행 확정. 둘은 이륙한 반장의 헬기를 추적하는데요. 조종사는 바로 원격 조종 피에로. 충격과 공포의 공중 현장입니다. 조종관을 잡은 틈을 타 가방을 탈취하는 피에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일단 돈은 챙겼는데 코인까지 빼돌린 욕심쟁이. 결국 그들은 바티칸을 직접 방문해 $10,000 코인을 헌금했다는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1991년작 FX2였습니다. 영화 특수효과장인 롤리 타일러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고 베테랑 형사 리오와 난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 예전에 다뤘던 86년의 1편, 그 후 5년 만에 만들어진 속편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시간도 5년이 흘렀는데요. 특수효과 분야의 레전드였던 그의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죠. 개봉 당시엔 실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업 비밀을 퍼뜨린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소위 아날로그적인 기술로 영화의 소품들을 제작하던 시절, 최근엔 최첨단 미세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됐죠. 사건 현장에서 녹화된 화면을 확인할 때 부분적으로 확대하면서 화질이 복원되는 연출은 전형적인 영화 속 클리셰입니다. 당시엔 저런 무선 화면 전송 기술은 어려웠고 더욱이 화질이 좋을 리 없었죠. 최근에 와서야 AI를 기반으로 한 업스케일링 기술이 상용화됐지만 지금도 꽤나 오래 걸리는 수준입니다. 극중엔 마트에서 스프레이와 머리핀 등을 이용해 통조림 폭탄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방 범죄를 우려한 몇몇 나라에선 편집되기도 했습니다. 배경이 뉴욕이지만 실제로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촬영된 이 영화 중반 꼬마 크리스가 전화를 받기 전 TV에서 나오던 영화는 바로 전작 FX 1편의 도입부 장면이었습니다. 롤리 역의 배우는 브라이언 브라운,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배우죠. 2016년엔 갓 오브 이집트에서 오시리스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연인 리오 역의 브라이언 데니히, 우리에겐 영화 코쿤의 안타리아 행성 외계인으로도 친숙하죠. 투탑 주연치고는 정확히 영화 중반이 돼서야 등장하는 리오, 능글맞은 전직 형사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차후에 그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물론 영화적인 표현이었지만 의로운 행동을 한 마피아들, 경찰과 변호사가 더 악질로 표현됐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는 미스터리입니다. 안녕.